엄마, 어제 준비한 명절 음식들 좀 빨리 내와요. 장인어른, 장모님 시장하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마치 집안에서 일하는 식모에게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분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외에게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집안 살림만 하셔서 무식하세요. 손님 접대나 격식은 잘 모르세요. 이해하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편히들 앉아서 드세요.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오던 분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사돈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살짝 흔들렸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분옥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추석을 맞아 벌써 2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었죠. 60여 년을 살면서 손에 밴 솜씨로 부침개 반죽을 젓는 분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돈이 처음 오시는 날인데 제대로 차려드려야지. 분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애호박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을 부쳤죠. 이미 식탁 위에는 동그란 접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추전, 감자전, 새우전까지 온갖 종류의 전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각각의 전마다 분옥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잠시 허리를 펴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자신의 요리 솜씨를 부족하다고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연은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육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려낸 사골 국물에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을 넣어 끓인 진짜 육개장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로 대충 해먹지만 분옥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돈 앞에서 부끄러운 음식을 낼 수는 없었거든요. 정성이 최고야. 정성만 들이면 못할 게 뭐 있겠어? 분옥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간을 맞춰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전 부치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라지나물, 콩나물, 시금치나물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무쳐 놓았어요. 각각의 나물마다 다른 양념을 사용해서 맛의 조화를 맞췄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분옥만의 특별함이었죠. 엄마, 벌써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분옥은 아들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거든요. 아직 일찍이니까 좀 더 누워있지 그러냐. 분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부엌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봐왔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고마웠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적당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기도 하고 사돈내외가 처음으로 집에 오시는데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아들 체면을 위해서라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지연도 곧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을 시댁에 모시는 날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는데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런 건 내가 더 익숙해. 분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도와주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일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혼자서 집안일을 해온 터라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리듬이 깨지곤 했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분옥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가 육개장을 저었습니다. 고기를 우린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어요. 파와 물을 썰어 넣으면서 분옥은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 체면이 달린 일이야.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돼.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도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민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정말 대기업 과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연 역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지연이 거울을 보며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강남의 좋은 집에서만 사시다가 이런 집에 오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분옥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괜히 미안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분옥의 얼굴에 잠깐 웃음이 번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분옥은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전들이 가지런히 놓인 큰 상과 밥그릇들이 정렬된 작은 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 집에서 사돈과의 첫 만남이니까요.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분옥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사돈 내외가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분명 좋게 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마지막으로 앞치마를 벗고 단정히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민수와 지연도 현관으로 나가 사돈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단아한 모습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멀리서 고생하셨습니다. 민수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연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분옥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옥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맞받아 인사했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사돈 내외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분옥이 깔끔하게 정리해둔 덕분에 나름 단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왠지 모르게 조바심이 났습니다. 사돈 집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격차가 느껴졌거든요. 집이 참 정겨워 보이네요. 장모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돈 어른들이 집을 좋게 봐주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을 빨리 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사돈 내외를 모시고 앉은 후 집안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목소리에는 어색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민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평소에는 집이 낡았다고 불평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랑을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분옥이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확정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거든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지. 젊을 때 열심히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세가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분옥은 차를 준비하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돈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돈, 차 준비됐어요. 분옥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돈 내외에게 정중히 차를 올렸어요. 직접 우린 차예요. 드셔보세요. 사부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향이 좋네요.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 이야기와 승진 소식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면 연봉도 많이 오를 거예요. 지연은 남편의 과장된 표현에 내심 부끄러웠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돈 내외도 민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분옥은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음식을 내놓을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장모님이 분옥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분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해먹던 음식들인데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어제 준비한 명절 음식들 좀 빨리 내와요. 장인어른 장모님 시장하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명령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집안에서 일하는 식모에게 하듯이. 분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외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집안 살림만 하셔서 무식하세요. 손님 접대나 격식은 잘 모르세요. 이해하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편히들 앉아서 드세요.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오던 분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사돈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살짝 흔들렸어요.
사돈 내외는 민수의 말을 듣고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김서방.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격식은 무슨 격식이야. 장모님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분옥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와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분옥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느려 터져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순간 분옥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평생 이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사돈 앞에서 자신을 마치 이 집의 식모인 양 함부로 대하는 아들에게서 모멸감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이네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장모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쓰셨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해져 있었어요. 분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돈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명절 내내 분옥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르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어요. 하지만 얼굴에서는 따뜻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분옥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민수만큼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야기, 승진 후의 계획, 앞으로의 포부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지연은 옆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사부인. 이렇게 정성스런 음식은 오랜만이에요. 장모님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분옥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보이지 않았어요. 장인어른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계셨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돈 내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분옥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어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장모님이 분옥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분옥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 내외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오늘 하루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집을 좋게 봐주신 것 같지 않아?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집안 살림만 하셔서 손님 접대나 격식은 잘 모르세요. 내가 무식하고. 분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결국 이런 식모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분옥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증명서와 통장들 사이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시골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고향의 산 땅이었어요. 그때는 별로 값어치가 없었지만 요즘 들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그 땅을 민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네요. 분옥은 땅 문서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시골의 농지한 떼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만 팔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 중개업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그 말을 민수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을 겪고 나니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돈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식모대접이나 받게 되다니.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분옥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연이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셨을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집은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게 있었나? 민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오늘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은 잘 넘어간 것 같아.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만족하실 거야. 민수는 여전히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날지는 막연했습니다. 분옥은 땅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오늘의 모욕은 분옥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분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분옥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지연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드리러 들어갔습니다. 분옥이 동네 회관에 나간 사이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혹시 몸이 아프신지 살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장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은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땅이 있었다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기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면적도 상당했어요. 만약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급히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 정도면 강남 아파트 하나는 충분히 살 수 있겠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지연은 서둘러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이런 큰 재산이 있다면 왜 시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자신들을 믿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오늘 발견한 일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이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재개발 지역에 있는 큰 땅을요.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진짜? 어디 땅인데? 지연은 기억나는 대로 위치와 면적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들을수록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땅이 있었다고? 왜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지?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우리가 이사할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계시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체면을 중시하던 지연에게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큰 소원이었거든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시골 분이시니까 부동산 시세 같은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전에 어머니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분옥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추석 이후로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분옥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에 땅 같은 게 있나요? 민수가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분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들이 어떻게 그 땅에 대해 알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분옥이 반문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가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땅 말이에요. 분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있긴 하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 땅이야.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중요하다고? 그냥 시골 농지인데 뭐가 중요해? 분옥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잖아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분옥은 아들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분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팔아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장만하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손주들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도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고요. 분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척하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잘 살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도 낡았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민수가 설득하려 했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팔 생각 없어.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완고하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인데요.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내 허락을 받고 살았니? 내 재산에 대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땅만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니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지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역시 강남 아파트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이야기만 하는데 자신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얘기해 볼까?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한테요? 그럼 우리가 돈 때문에 어머님을 압박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는 거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머니도 들으실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말 민수는 지연의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분옥은 또다시 손님 맞이 준비를 했지만 이전만큼 열성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사실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민수가 사돈 내외와 차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분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반대하시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니까 변화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시니까 새로운 환경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저렇게 고집만 부리시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분옥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마치 무식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노인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추석 때 받은 모욕감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어머님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교육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장인어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 그건 어머님 재산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니? 상식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요. 저희가 잘 살면 어머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도 너무 낡았고 새 아파트에서 살면 어머님도 편하실 텐데요. 민수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때 분옥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를 더 따라드리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장인어른께서도 우리 이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세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였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깥사돈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김서방이 이사 이야기를 하던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물어봤어요. 분옥은 바깥사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 정도 들었고 굳이 옮길 이유를 못 느끼거든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 땅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어차피 아시는 것도 집안일 뿐이고 음식하는 거 외엔 없잖아요. 갖고 있어봤자 의미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또다시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분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작 남인 사돈은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데 평생 뒷바라지에서 키운 아들이 또다시 사돈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모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하신지. 민수가 계속 변명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일인데 저렇게 물정을 모르시니 무식하게 반대만 하신다니까요. 장모님이 분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분옥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사부인,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분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아들이 두 번째로 사돈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내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시는 것도 집안일 뿐이신데 무식하게. 이 말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6챕터.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중요한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분옥이 향한 곳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상속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법무사 김 선생님은 분옥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상속과 재산 처분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분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온화하던 분옥이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김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분옥은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남긴 땅, 아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분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 땅은 남편분이 어머님께 상속하신 거니까 완전히 어머님 소유예요. 아드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분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 땅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거네요? 분옥이 확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신탁 설정도 가능하고 기부도 가능해요. 어머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분옥은 신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손주들 명의로 신탁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김 법무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교육신탁으로 설정하시면 손주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로만 사용되고 부모님이 임의로 찾을 수 없어요. 아들은 실망스럽고 미웠지만 손주들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그 돈에 손댈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분옥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탁 조건을 어머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이행돼요. 분옥은 또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시면 되고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분옥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평생 남편과 아들의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분옥은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봤어요. 법무사가 알려준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정말로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손주들 교육비로도 충분하고 사회에 환원할 목도 남겠네. 분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철없는 아들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지만 손주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다녀온 것을 알고 어디 갔는지 물어봤어요. 그냥 동네 산책하고 왔어. 분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가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땅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또다시 꺼냈습니다.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 가면 어머니도 좋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요.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너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니?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살면 어머니도 좋은 거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들이라고? 분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돈 앞에서 지 엄마를 2번이나 모욕하니 내가 무식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는 것도 집안일 뿐이라고 하니 민수는 어머니가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변명하려 했지만 분옥이 말을 끊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분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나를 그 정도로 무식한 늙은이로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오해해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분옥은 믿지 않았어요. 존경한다는 사람이 사돈 앞에서 어머니 체면을 그렇게 깎아내리니? 지연이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옥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어.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분옥은 대답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땅을 팔고 그 돈을 손주들의 교육신탁과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후 자금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이야. 분옥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로, 아들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분옥은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땅 매매 절차를 문의했어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분옥이 예전처럼 자상하지 않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강남 아파트 몇 곳을 둘러본 후였어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고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학군도 최고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지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분옥은 차를 우리며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좋겠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이 시큰둥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땅을 팔면 어머니도 함께 이사하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 그 땅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분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 말이야? 분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는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분옥은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겠다. 그 땅 팔기로 했어.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분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건이라는 말에 약간 긴장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조건이세요? 분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그 땅, 이미 팔았다. 민수와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팔았다고 했어. 지난주에 계약 완료됐어. 분옥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내 땅인데 내가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 분옥이 반문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파트 사는데 써야죠.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몫은 없다. 짧고 명확한 선언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내 손주들 앞으로 교육신탁 걸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했어. 분옥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민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인 저를 두고 손주들한테만 돈을 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하다고요. 지연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나를 식모 취급하는 순간 넌 내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전달됐어요. 식모 취급이요? 언제 제가 그랬어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돈 앞에서 2번이나 나를 무시했잖아.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표현했나 보네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잘못 표현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었어. 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나를 그 정도로만 생각했구나.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자식? 분옥이 비웃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이 어미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니? 내가 평생 모은 것도 당연히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니?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 돈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회사 사람들한테 이미 이사한다고 말했다고요. 체면을 잃을까봐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분옥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사하겠다고 허락했니? 내가 혼자 떠들어댄 거잖아. 지연이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분옥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신탁도 기부도 모두 완료됐어. 되돌릴 수 없어. 법적으로도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적어도 일부라도.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분옥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너희 장인 장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분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민수와 지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말한 대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소지품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수와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실제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에 경악했어요. 어머니,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분옥은 대답 대신 계속 짐을 정리했어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분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땅을 팔고 남은 자신의 몫으로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분옥은 아들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분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았어.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지연도 함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을 존경하고 모실게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존경한다고? 지금 와서? 분옥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존경하게 됐구나. 참 신기하네. 신랄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회사에서도 이미 승진 축하한다고 다들 아는데 체면을 잃을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분옥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내 허세를 떨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내가 혼자 떠들어댄 거잖아. 그때 현관 밖에서 택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이 미리 불러놓은 택시였어요. 택시 왔네. 분옥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분옥은 단호하게 그들을 밀어냈어요. 비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으면 어떻게 설명해요? 지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이미 그것도 생각해뒀어요. 그 아이들 교육비는 신탁으로 다 준비해뒀어.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챙겨줬지. 분옥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옥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들인 저를 버리고. 분옥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봤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했어. 사돈 앞에서 2번이나 모욕하고 내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들어봤자 소용없어. 분옥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를 식모 취급하는 순간 우리 모자 관계도 끝난 거야. 분옥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수와 지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자 분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분옥은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손주들이 찾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결국 체면도 돈도 잃은 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꿈이 되어버렸고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분옥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네. 내 삶은 내 거야. 주름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분옥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나 식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손주들이 방문한 어느 날 분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줄게.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분옥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은 분옥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